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위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개최한 뒤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하며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및 최근 핵실험 위협 관련 동향을 포함한 북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째 제자리 걸음을 보여 108을 기록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예상한 1년 뒤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KT가 경영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규모 명예퇴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황창규 회장이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해보자면서 본격적인 혁신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KT에 따르면 황 회장은 최근 명예퇴직에 대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1등 KT가 되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고 남은 직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내구재 주문 호재와 또 기업 실적들의 호재 등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호실적에 애플의 주가가 8% 이상 상승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 하락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1990선을 위협받고 있고 코스닥도 사흘째 하락하면서 560선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박 PD의 드림하이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깜짝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던 박 PD, 오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상할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올라 FM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핵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들 정리해보고 다음 주 이슈들 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올라 FM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2,000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2,000선을 두고 계속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오늘 조금 밀려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2,000선을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고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지금 3일째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잘 나가다가 조금 변심했나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등락주까지 특징을 좀 점검을 해보죠. 먼저 그 코스피 2,000선 공방 중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약간 이제 매도로 돌았습니다만은 전주까지 지금 3조 7천가량 이렇게 한 4주 동안에 샀습니다. 이전 주 대비해서는 한 2천억 이렇게 산 그 가격인데 지금 투신권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권 차트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전 주까지 1조 1천 순매도였다가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1조 4천까지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3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다른 그 투자 주체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플러스권으로 가 있습니다만 투신권에 역시 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는 3월 말까지는 순매도 계속 했다가 최근에 이제 뒷수습을 하면서 1조 1천억 순매도 상태까지 지금 좁혀 놨습니다만은 오늘 초반에는 지금 순매도로 다시 돌아서 1조의 순매도 상태는 상당 기간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늘 장이고요. 그 투신권의 환매 최근 그 3월 중하순까지 계속적으로 사들어오다가 1950선부터 말이죠. 2,000선 오면서 계속 그 환매 압력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기어코 순매수가 순매도로 금주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지수가 2,000선 근처에 있는 한
환매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수가 2050을 훌쩍 넘어가 버렸다. 이런 환매 압력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개인들의 그 펀드 가입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국면인데 2000선에서 꽉 막혀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니까 지난 몇 년간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1950에서 2000선에서는 적극적으로 환매하고 1900 이하로 언더로 가면은 다시 펀드에 가입하는 똑똑해진 개인들의 이런 펀드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위안이 되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증권사들이 지난 그 1월부터 지난주까지 무려 2조 7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순매도 이제 멈췄습니다.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순매도는 이제 멈췄기 때문에 투신권의 환매만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코스닥의 변심입니다. 3일째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들,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아주 크게 노는 사람들인데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1월, 4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고 그 뒤에 코스닥 시장이 이게 북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상당히 당한 바가 있는데 이 숫자만 보면은 사실 개인들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신용잔고입니다. 차트에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개인들의 신용잔고 지금 4개월 만에 2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무려 4조 9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6월에 최고치를 했을 때가 5조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4조 9천이기 때문에 다 왔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나 더 그 좀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 시가총액 차이가 있거든요. 코스피를 100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거의 11%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봤더니 다 코스닥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의 개인 신용잔고가 2조 5천인데 코스닥이 2조 4천원이니까 상당히 높은 분위기죠.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금년 초부터 열심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스피를 100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1조 1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팔면서 8천억 원을 코스닥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덩치보다는 코스닥을 많이 산 셈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주가가 좋았는데 이런저런 이슈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움츠리려고 하는 것 같고 코스닥 펀드 환매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그 코스닥 시장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주의 마지막 이슈로 주요 특징주 이렇게 좀 보시면 삼성 계열사주 중에서 특히 뭐 삼성전자 그거 봐야 되는데 14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올라 FN에서 125만 원을 하회할 때 전격적으로 매수로 올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저희들은 좀 좋게 보고 있고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이라는 주식도 있죠. 최근에 삼성그룹의 그 그룹 세 판짜기의 그 아주 핵심인 주식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IT 관련주 중에서도 또 SK하이닉스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영업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잘 나왔고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인기주 대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IT 중소형주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KC텍, 유진테크, 그리고 PSK 솔리드 이렇게 몇 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열심히 사던데요. 저희 온라이프밴드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독수리 오형제라고 저희들은 이제 말을 하는데 독수리 오형제 등의 그 회사들이 몇 개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굴뚝주입니다. 굴뚝주라고 해서 다 같은 굴뚝주가 아닌데 시멘트주들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시멘트 가격 인상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일단 싸거든요. 그래서 시멘트주, 성신양해, 아세아 시멘트 저희들이 뭐 온라이프에서 다 다뤘던 이런 주식들인데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동국제강, 삼성중공업, 동국제강은 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삼성중공업도 안 좋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굴뚝주 중에서도 지금 따로 가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오늘장에서 1% 상승하면서 142만 원대고요.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붙고 있습니다. 4만 원선을 계속해서 돌파해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뉴욕 증시와 좀 반대로 사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뉴욕이 사실은 뭐 상당히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다가 밸류에이션 네. 이슈 때문에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넷 옐렌이 뭐 고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었죠. 근데 줘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갔던 건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이슈가 약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신흥국이잖아요. 한국이 신흥국하고 선진국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의 흐름으로 보면 신흥국 대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선에 와서 왔다 갔다는 하고 외국인들 돌아오고 있는 이런 건데 앞으로 시장 향방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도 1, 4분기 발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는데 특히 LG자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좀 보고 뭘 사고 뭘 팔까요? 이것까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시장 말이죠. 전체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자, 좋은 것부터 먼저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원화도 또 차익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돌아오고 있는데 투신권은 계속 환매를 하고 있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좋은데 업종을 이렇게 보면은 비싼 업종이 싼 업종보다 2배나 달합니다. 그래서 싼 업종이 이렇게 많지 않다. 저희들은 IT 업종만 좀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 좀 IT 업종 보셔야 될 것 같고 원화 강세일 때 사실은 자동차 업종 이게 조금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은 뭐 워낙 강세되더라도 여러 가지 경쟁력 때문에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은 괜찮은데 살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금 3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뭐 증시 격언에 소나기는 피해가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쪽에는 무쇠솥 이렇게 하나 해놓고 한쪽에는 양은 남비 이렇게 해놨는데 무쇠솥 쪽 코스피 쪽을 저희가 생각한 거고 뭐 노래에도 있습니다. 쿵짝쿵짝 인생은 네 박자 쿵짝이라고 하는데 그 뭐 코스피 쪽은 네 박자로 잘 가는데 코스닥 쪽은 3분의 1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3달 오르면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4달 동안에 1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3달보다 더 연장이 됐었는데 랠리가 그래서 19%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가고 싶다 이런 그 내색을 보이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게 문 쪽으로 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옥석을 가린 다음에 돌아오셔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가 금주에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LG전자, LG이노텍 29일 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LG전자 전년 대비해서는 뭐 아직까지 30%의 마이너스 대 그 영업이익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좋게 지금 생각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LG이노텍은 전년 대비 60% 정도의 그 영업이익 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LG이노텍 저점 대비해서 58% 정도 올랐고요. LG전자 21% 올랐습니다. 사실 LG전자 때문에 최근에 잘 나가던 롱숏 펀더들이 아퍼컷, 라이트훅, 레프트훅 다 맞았습니다. 왜냐? 삼성전자를 롱 포지션을 놓고 LG전자 숏 포지션을 놨는데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LG전자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LG전자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PBR 1.0배 근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조금 그 답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서 밸류에이션만 하나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LG전자 PBR 가운데 있죠. 2014년 1.0 이렇게 돼 있는데 ROE 보시면 5.6%입니다.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도 7.4% ROE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지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보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오른쪽에 파란 편 LG이노텍입니다. 제일 오른쪽 보면 ROE 7.9에 10.7, PBR 1.6, 1.4. ROE 보면 상당히 뭐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은 LED 쪽 그 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계속적으로 저희 온라인 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식이고 금년 내내 뭐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뭘 사고 뭘 팔까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움츠릴 때는 좀 방어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인데 1분기 실적 호전주들 중심으로 당연히 뭐 좋게 보셔야 되고, 삼성그룹 지금 현재 이벤트 중이고, 구조조정 이벤트 하는 뭐 KT, 한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주식이지만 큰 주식이 장 떨어질 때는 물론 방어주이기도 하고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IT 관련 핵심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다른 IT 중소형주도 있습니다. 핵심주들만 보시자고요. 그렇지만 매도 쪽으로 가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그 주식들도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좀 주가가 안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고평가 주식도 있고요. 최근 뭐 신용잔고가 상당히 높아진 이런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핵심 쪽으로 좀 축약해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관우 대표님, 저희가 올라이프엔 이무빈 대표님과 월요일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45,000원대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SK 하이닉스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올라이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네. 단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좀 중기로 보는 우리 그 두 가지 코너가 있어요. 예. 그런데 두 군데서 다 지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35,000원, 4만원 이렇게 레인지를 줬다가 예. 최근에 위에를 상방을 45,000까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가 4만원을 돌파했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도 목표가 45,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중소형주, 대형주 종목 안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등락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서 또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해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옥석 가리기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옥, 그 아주 보석이잖아요. 석, 예. 돌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려내야 되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현재 뭐 시장이 이렇게 아주 2,000선에 막혀가지고 있지만은 수익 내는 종목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IT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구조조정 관련 업종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코스닥 기대를 좀 낮추고, 그 탈출구 옆에 좀 가 있어라. 다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핵심 IT 중소형주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얘기고, 시장 흐름과 약간 무관한 저 PBR주도 저희 관심이기도 합니다. 네, IT 업종에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핵심 IT 정비주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이프엔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핫텐의 인기 코너죠. 박PD의 드림마이 시간입니다. 금요일만 기다리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박정훈 PD와 함께 샘플러스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호 PD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 주목하시면서 오늘 이번 한 주 보내셨는지요? 아,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 포스코의 그 실적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포스코를 중심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실적 시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정호 PD님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적도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것 같은데, 정재현 멘토님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하락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1990선도 위협받고 있고 코스닥은 560이 깨졌어요.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안 좋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북핵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미국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국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보다는 이 각 기업들의 이 실적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변동성이 큰 만큼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보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같은 경우라면은 뭐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참 상당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진행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항상 정재호 멘토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실적에 주목해보면서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자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호 PD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35%고요. 미동전자통신 5%, 오이솔루션, 팜스토리, 또 두산중공업, 한전 KPS까지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을 확인해 볼까요? 와, 지난주에 이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텍은 18.2%, 2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의 핵심주죠. 미동전자통신 22.7% 수익을 냈었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코디에스와 한전 KPS도 각각 2%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입니다. 팜스토리와 오이솔루션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이죠.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정호포디님, 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네. 상당히 좋아서 저도 솔직히 기분은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어저께 시청자분 한 분께서 문의가 오셨어요. 저희 방송국으로. 어떤 그래서 분이요? 저희 드림아이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같은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그 미동전자통신을 네. 아쉽게도 그날 방송 못 보셨는지 저희가 지금 포트에 되어 있는 그 매수가에 매수를 하지 못하시고 8,0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정재훈 멘토님께서 항상 제시해주는 그 매수가 안에서의 전략을 최대한 따라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단 정 멘토님 일단 시청자님의 문의도 있었고 미동전자통신 좀 세밀하게 좀 AS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미동전자통신이 좀 상승을 했었죠. 광고에 누가 나오죠? 박 PD님? 수지가 나오죠. 네, 수지 그렇죠. 씨가 수지가, 네, 이번에 좀 맞추셨네요. 네. 아마도 이 6월 달까지는 계속 광고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만큼 유명한 이 배우를 좀 썼기 때문에 아마 광고비가 조금 나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만큼 더 많이 팔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책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이제 하반기 정도 가면은 나름대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엔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책 사업도 나름대로 결과물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4월 달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큰 폭으로 좀 올랐었죠.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4월 달에 저점이 약 한 5,200원대에서부터 고점까지, 고가권역까지 따져보게 되면 약 8,700원, 거의 8,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죠. 50%가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8,700원대를 상단으로 하고요. 하단권역을 한 7,500원 정도대, 이 자리대 현재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즉 8,700원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수가가 8,000원에 좀 매수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다시 7,000원대 중반권역까지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저 전고점 자리대는 7,800원대, 8,800원대 이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항상 이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게 종목들 중에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종목이지만 이 정재훈 멘토님께서 이게 멘토링 해주시는 저 전략을 최대한 따라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럴 때 참 고민이 되거든요. 혹시나라도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떨까 고민이 되는데 바텍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바텍 같은 경우도 16,500원대 마찬가지로 고점권역에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괜찮습니다. 일단 양호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게 오를 날이 있으면 빠질 날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빠지는 거겠죠. 실적이 되는 그런 주식들이라면은 충분히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텍이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선진 시장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올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수주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판매가 꾸준하게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4월 중순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에 외국인 쪽에서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한 달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약 33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수급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맞춰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아마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15,000원대 중반권역까지 한번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만약에 그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거기 자리대에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신규적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멘토님 여기서 잠깐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동전자통신과 이 바텍과 같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주시죠.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고점이 어딜까 예측을 해서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되지가 않는다면 확인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극대화를 하지는 못하지만 적당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텍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저점대가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된다면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즉 추세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놓고 난 이후에 고점과 고점을 아마도 이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바로 추세 매매가 될 것 같은데요. 상단대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단권역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 만약에 이 고점권역에서 올라왔을 때는 전량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한다라면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동전자통신도 목표가가 도달을 했고 나름대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만큼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 분석법이나 이런 부분들, 뭐 파동이라든가 뭐 이런 목표치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확률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몇 가지 팁을 알려주셨는데 또 반대로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이상한 풍문이나 아니면 기업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폭락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이게 폭락을 하면 제 돈이 깎이는 걸 제 눈으로 볼 때 이거를
보통 멘토님도 그렇지만 따끔하게 리스크 관리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리스크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제일 강조해 주고 싶으신가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지키냐면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을 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요.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 증가가 일단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점이라고 잡아둔 부분들이 61선 라인대 위에 현재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샀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된다라면 빨리 손절을 하고서 그 손실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교체 매매를 하던가 해야지만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쥐고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상당히 좀 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추세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손실의 폭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도를 못하고서 평생 물려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실적 부진 전망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산중공업 지금 현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시나요? 궁금한데요. 우선 두산중공업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제가 33,500원 자리대를 손절 라인대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얘기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점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뭐 섣부르게 그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전략, 그 대신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만약에 멘토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할 때 물타기를 하면 평단이 낮아지니까 약간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전략은 어떤가요?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약간 좀 틀립니다. 박 PD님이 얘기한 거는 추가 매수 개념이고요. 물타기 개념은 내가 이 종목을 왕창 실어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물타기입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 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추가 매수 비중을 조금 늘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한 가격이 약 한 37,000원 정도가 좀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 멘토님이 강조하시는 조정 보일 때 매수보다는 다음날 반등을 할 때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전략이네요. 자,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로 인해서 올해 가장 또 뜨거웠던 종목이잖아요. 팜스토리 지금 왜 이렇게 조금 부진할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점 라인 때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즉 이제 2달 가까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이제 좀 끝나가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이 좁은 밴드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이 좀 나오는 대로 일단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마찬가지 1,550원 정도에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1,550원 정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대만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종목이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그런 좀 그 구간이 좀 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빠진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챙겨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그냥 조금 지켜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4월 달에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솔직히 전기차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이 전기차 관련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고 매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저희 포트에도 코디에스라는 전기차 관련에 속해 있는 종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내심 좀 기대를 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만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코디에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 쪽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 또 하나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코디에스가 그 사업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에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IT 장비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1, 2분기 때의 실적은 좀 나름대로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였었죠. BMW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소에 대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디에스가 수혜를 받을 입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종목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지의 여부를 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신 게 오이솔루션이에요, 멘토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새내기주이다 보니까 솔직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살짝 이제 공포심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오이솔루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눈으로 보죠. 네. 괜찮을 겁니다, 오이솔루션. 나름대로 왜 좋은지 여부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는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세계에서. 그만큼 인터넷 강국인데요. 지금 중국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쪽이라든가 이쪽 국가들을 좀 보게 되면, 이 통신망 사업 자체를 좀 더 확장 혹은 교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LTE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의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0대 그 순위로 따져보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8개 기업을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26,000원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15,700원짜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 짧은 박스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마도 이 21선 자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없는 종목이지만 지금 시청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종목 상담은 잠시 후에 정재훈 멘토님께서 해주시겠지만 626번님께서 KG 모빌리언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문의가 들어왔단 말이죠. 오늘장에서 한 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KG 모빌리언스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종목 상담은 11시 주식 잔소리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된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황인데 61선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바일 결제 쪽에 대한 성장이 아마도 좀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항상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이 결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집에 홈쇼핑을 보고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모바일 결제, 이 결제 시스템 쪽이 나름대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9,000원대에서부터 18,000원대까지 10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나름대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일단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16,0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만약에 정매수를 하신다면 16,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짧게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시청자님 문의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16,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어떨까? 이런 의견 주시네요. 최근 이렇게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궁금하고 이제 4월이 마무리되고 5월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정재훈 멘토님 시청자분들께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똑같습니다. 만약에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하순경에서 5월 초까지는 한 번쯤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실적 수익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섹터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도주성의 종목군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군들만 하게 된다라면 계속 손실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빠지는 종목은 지수가 빠지고 난 이후에 낙폭과대를 했을 때 그때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빠지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호 PD님 종목 고르기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요즘에 관심 있는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네. 관심 종목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예. 이제 멘토님처럼 이렇게 주식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같은 이제 요즘 코스피 장세를 봐도 기관의 이제 대규모 환매 물량 때문에 3거래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2,000선봉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솔직히 이제 멘토님한테 오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장세 속에 네. 현금 확보가 먼저인지 아니면 실적에 좋은 종목을 지금이더라도 찾아서 매수를 해보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점이 더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금 확보냐 아니면 실적 좋은 종목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매수해보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궁금합니다, 멘토님.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2분기 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부터 바닥을 치고서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은 섹터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일단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기아차 실적 발표를 했었죠? 괜찮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약간 이 목표치에 도달하자 예상에 약간 못 미쳤지만 괜찮았었고요. 포스코 괜찮았단 말이죠. 건설주 괜찮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한 업종만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은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중국 쪽과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지금 이 세 쪽을 보게 된다면 중국 쪽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중국 지표도 돌아섰습니다. 일단 바닥을 치고 그 다음 달에 좀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 좀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크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현재 위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기,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 등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결과를 내면서 요즘 모습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대형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슬슬 대형주 쪽으로도 한번 종목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중소형주 쪽이 괜찮을 것이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 대금입니다. 잠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 대금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모습은 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진 게 5조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상승을 해줄 때는. 근데 지금 자체를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을 기록을 하는 부분은 5조대를 넘어선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4조대도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엔 큰 종목군들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쪽은 좋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지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엔 아직까지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차별화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결국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그 여부를 필히 좀 확인을 해보고 대형주 쪽에 섹터를 좀 넓게 잡아가시는 전략, 그거 부분들 한다면 거래 대금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를 좀 더 주목해 보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코스닥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2%까지 하락을 하면서 정말 저도 간담이 서늘했었거든요. 근데 중소형 장세가 정말 이렇게 강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잖아요, 종목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러니까 IT 쪽을 아직도 이제 중소형주에서도 IT 관련된 업종을 아직도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신성장 동력인 뭐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런 쪽이 더 유리한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올해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전 중국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과거를 좀 보게 된다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리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수혜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작년 때 보게 된다면 2,000원대, 3,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 수혜겠죠. 이 코끼리 밥솥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잘 보시게 된다면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 사마네트웍스라든가 키스트라는 종목군들이 있죠. 오늘 키스트가 조금 많이 밀려 내려올 겁니다.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시장에 진출했죠. 결론은 중국 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굴뚝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즉 중국의 수혜를 받았다면, 지금은 패턴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이 컨텐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대기오염 얘기가 좀 났었죠. 그 오염 얘기가 나오면서 폐기물에 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 시장과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게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이고요. 실적에 대해서 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루머가 좀 돌았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자금 집행했던 부분들 1,000억 원을 뭐 회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거든요. 원래 빠질 때는 빠질 때 이유를 좀 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장세를 여쭤봐야 될 텐데, 이제 다음 주에 또 29일에서 30일까지 FOMC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텐데요. 근데 내주에는 코스피가 2,000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마도 뭐 2,000포인트가 올라섰느냐, 이탈을 했느냐, 아직까지 안착을 못했다라는 그 생각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000포인트가 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에 나름대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영향이 있을 건데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제가 만약에 FOMC를 놓고 보느냐, 실적을 놓고 보느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실적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실적 때문에 아마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들이나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미 예상되는 FOMC 변수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서 대응 전략을 짜보자고 이렇게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박 PD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확인하면서 수익률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PD 드리마의 최종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현금 35% 그대로 가져가고요. 미동전자통신부터 한전 KPS까지 그대로 종목 들고 가겠습니다. 한번 의견들 확인해 볼게요. 한전 KPS는 목표가 75,000원이었죠. 바텍의 수익률 높죠. 28.2%, 목표가 2만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은 목표가 만원인데요. 8,700원 돌파한 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22.7%고요. 두산종공업 최근에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4만원 그대로 가져가 보자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과 팜스토리 기대가 많았던 종목이죠.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유쾌한 박PD와 센스 있는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하는 박PD 드리마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4월 25일 핫텐이었습니다. 조금씩 코스닥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상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